병자호란 아주 치욕스럽게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병자호란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인조 때, 조선 후기예요. 자, 조선 인조 때 그 청나라,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청나라 오랑캐한테 아주 치욕스럽게 패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플러스 전쟁 이야기 군담 소설. 그런데 이렇게 오랑캐에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어떻게든 이 치욕을 씻으려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할 힘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전쟁의 승과 패는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사실을 바꾸지 않은 건 뭐 때문이라 그랬죠? 당시 사람들은 조선이 청나라에 패한 것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문학작품에서 운명이 나오면 모든 문학작품에서 고전이든 현대소설이든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오면 화자의 태도, 서술자의 태도, 인물의 태도 다 현실 수능적, 체념. 현실 수능적 태도, 체념적 태도. 이게 중요한 거야. 빨리빨리 적으세요. 자,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 박씨가 서방님이 첫날 밤에 박씨의 추한 애모를 보고 나왔잖아요. 집을 나갔잖아요. 그 뒤로부터 박씨는 서방님 없이 결혼을 했지만 홀로 외롭게 독수공방 처지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독수공방하는 박씨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개화라고 했어요. 개화. 그리고 개화의 역할은 두 가지야. 박씨가 나중에 청나라 오랑캐와 맞서 싸울 때 박씨가 개화를 통해서 청나라 오랑캐를 혼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왜 박씨는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개화를 통해서 청나라 장수들을 혼내줬을까? 이것도 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화에게 개화가 늘 항상 박씨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애처로운 거야. 서방님 너무하시고 뭐 좋은 일로 나쁜 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씨마님의 얘기를 전하면 요망한 계집이라고 막 욕하면서 개화를 막 때리던가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개화한테 박씨가 얘기한다.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의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순응하고 체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청나라에게 패한 것은 똑같이 바꾸지 않고 12기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보필하고 뭐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또 중간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태도 기억 같이 하라고 했어. 출제 요소예요. 엄청 많이 문학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세계는 뭘까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현실 저항적. 자, 현실 저항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을 어떻게든 개혁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길동. 길동이 저항하는 건 뭐죠? 길동이가 저항하려고 하는 거. 조선시대 잘못된 신분제도 있다 그랬지. 뭐야? 조선시대 특별히 그 시대에 허균이 얘기하고 싶었던 조선시대 문제점. 이거 내가 박시전 설명하면서 비교대조하라고 설명해줬을 텐데. 아예 그냥 생각. 길동이는 적서차별의 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홍길동전 말고 박시전하고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영웅소설 또 뭐 있다 그랬어? 홍수. 홍계월전. 홍수하라고 하려고 했나? 홍수월이라 했어요. 홍계월전, 유충열전, 소대성전, 박시전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영웅소설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박시전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만 바뀌는 거야. 주인공이 바뀌어도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근데 길동이 같은 경우는 길동이는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균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적사차별이라고 하는 이 모순된 신분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길동이 같은 인재가 조선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은 조선 밖에 있는 율도국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길동이는
현실에 잘못된 모순된 신분제도에 대한 저항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한다. 이게 첫 번째 창작 목적이야. 여기까지가 1번. 자, 그래서 이제 용골대가 청나라 장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용골대 실존 인물이라 그래서 가상 인물이라 그랬어. 실존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용골대는요, 조선왕의 항서가 무슨 뜻이죠? 항복문서라는 뜻입니다. 항서를 받아서 청나라로 돌아가던 길에 자신의 동생 복수를 위해서 피와 당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동생 누구라고 그랬어요? 용울대라고 했습니다. 용울대는 가상 인물이에요. 그래서 용울대를 그 대가리 쳐가지고 이렇게 꽂아놨다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박씨는 용울대에게도 복수했고 용골대에게도 복수했어. 그러니까 당시 민중들이 원했던 건 뭐야? 청나라에게 복수해주기를 바랬던 거야. 그러려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런 상상이라도 청나라 장수에게 어떻게든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통쾌함을 느꼈던 민중들, 이게 창작 목적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창작 목적은 뭐라 그랬죠? 영웅을 등장시켰는데 그 영웅이 뭐야? 여성인 이유. 여성 영웅을 통해서 억눌려 지내던 당시 여성들의 그런 어떤 그 울분, 그 가부장적 질서에, 가부장적 사회에, 가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가정의 중심은 가정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위에서 굉장히 권위를 내세우면서 여자를 억누릅니다. 그런 여성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게 홍계월전이라고 했습니다. 홍계월전이랑 그래서 같이 연계돼서 여성 영웅이라서 홍계월전이랑 연계돼서 나오고, 두 번째는 여성 영웅을 통해서 가부장적 질서에 억눌려 지내던 여성들의 저항 의지, 여성들의 저항 의지가 반영되어서 나타난 게 또 이 소설이다. 두 가지 창작 목적 같이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홍계월전만 여성 영웅이니까 여성 영웅에서는 박시전의 요거 출제 요소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여성이 아니고 모든 영웅들, 남성 영웅 소설일 때 요거 모든 영웅 서사 구조에서는 이게 꼭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귀한 혈통부터 남달라, 일반적인 인간의 자식이 아니다 라고 나올 때도 있고, 하늘신의 후손일 수도 있고요, 동해 용왕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고귀한 집안, 명문가 집안,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 집안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거 모두 다 공통점이야. 다음 중 위와 같은 글과 다음 보기의 글을 읽고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보시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박씨의 아버지 누구였죠? 박처사. 박처사는 뭐예요? 신분이. 박처사 일반인 아닌데. 일반인 아니고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하기 막 날아다니면서 옥피리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러면 뭐라고 그랬죠? 신선이라고 했습니다. 신선. 박처사 신선입니다. 그래서 혈통부터 남달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혈통에다가 플러스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신이한 탄생 많다고 했습니다. 그거 생략한 거예요. 고귀한 혈통에 플러스 뭐 있다고요? 신이한 탄생. 신이한 탄생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신이한 탄생. 아래서 태어난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줬는데,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자식 하나만 점지해주세요, 치성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신이한 탄생일까요? 기도해서 될 일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시험관 아기가 왜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아이가 태어났더라. 이런 것도 다 신이한 탄생이라고 했어요. 비범한 능력은 다들 알다시피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비현실적인 장면에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련 극복 과정에서 조력자, 이걸 놓치셨네요. 다 열심히 했는데 많이 열심히 했더라고. 조력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가 등장하는지 안 등장하는지 이야기 꼼꼼하게 읽으면서 보셔야 돼요. 박시전에 조력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누굴까요? 개화. 에이? 박씨를 조력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개화는 그냥 박씨 옆에 같이 박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대리인 정도? 박처사입니다. 박처사가 박씨의 변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박씨의 변신을 도와줄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조력자가 두드러지는 경우는 보통 영웅은 실현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집안이 몰락하면 대체적으로 버려진 아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도와줄 때가 많아. 뭐 어떨 때에는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나더니 앞으로 얘가 위험해질 것이야,
불이 나면 그때 내가 알려주는 여기로 도망을 가. 그럼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거야. 조력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강가에 막 바구니 아이가 떠내려오고 있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극진히 살뜰하게 부모 역할을 하면서 도와준다. 이런 거 다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홍길동전에 조력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조력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조력자가 등장하면 그 조력자의 역할 찾는 것도 시험 출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암기하는 건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꿔 쓸 수 없는 건데 여기다가 뱉다. 드시다 말고 드리다. 여쭙다 여쭈다. 여쭙다 여쭈다를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뵙다가 맞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뵙다가 아니라고.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뵙다. 그럼 뵙다가 높이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뭐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바꿔 쓰면 안 돼, 강전민. 알았지? 네. 바꿔 쓰면 안 돼, 성은. 바꿔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외우세요. 여기 포인트 뭐라고 조성은? 바꿔 쓰면 안 된다고. 말씀에서는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높일 때, 낮출 때. 지호 잘 들어. 주체하고 객체를 바꿔 쓰는 게 아니에요.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높여야 될 때도 말씀을 쓰지만 자신을 낮출 때도 쓰인다. 알았지? 그리고 주체랑 객체랑 바꿔 쓰면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고 주체를 높이는 것 중에서 요거를 찾는 문제도 높임 표현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체 일부 어떤 걸 높이는 걸까요? 신체 일부? 어떤 거 높일까요? 귀가 밝으시. 귀, 할아버지 귀, 할아버지 손, 할아버지 코 이런 거 신체 틀리게 할까 하다가 그냥 맞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물, 할아버지가 돈. 재산이 많으셔. 나랑 통하네요. 재산이 많으셔. 뭐 아니면 강아지가 많으셔. 이런 거. 책이 많으셔.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높일 때 요거만 쓸 수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책 피세요.